권익위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처리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각 당의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로 많은 공감을 얻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대변인님, 어제 국민의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네. 그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문제없다, 이렇게 지도부 내에선 결론이 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친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선 후보로 또 나오신 분이니까 또 윤희숙 의원 개인적인 성격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시지 못하시는 성격이라고 제가 들어서 본인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저렇게 그만두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법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국회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이렇게 사퇴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퇴를 못 하더라고요. 본회의 그 표결 절차가 거쳐져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윤희숙 의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셔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표결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많은 의원분들이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언은 드릴 수 없는데 네. 아무래도 윤희숙 의원께서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도부도 만류를 하고 있지만 의원 본인의 의사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만류를 해보되 의원님의 입장도 최대한 존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또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당 대선 후보를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 상욕, 음주운전,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이 포기해서 그런가 싶다. 이런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나왔는데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방금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방금 보셨네요. 예, 지금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저런 부분입니다. 사퇴의 변에서 우스꽝스러운 권익위 조사라는 얘기도 했죠.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에게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볼 때 국민들 앞에 굉장히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저희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오늘 아침에 논평을 통해서 국민 기만쇼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나는 임차인이다로 말씀하시고 직전에 2주택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탄으로 국민 기만을 했던 쇼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오늘 부동산 부모님, 그 아버님의 문제이긴 한데 경자 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같이 보여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불만스럽다, 그리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반성의 자세가 아니라 반항의 자세 같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굉장히 우려되고요. 같은 정치인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프레임 속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이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참 아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아침에 이재명 캠프 측의 대변인 명의로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이 사퇴 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민주당은 지금 10명 의원 중에 5명은 탈당계를 냈는데 지도부에서 처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진석 의원 지금 공동상활실장 맡고 계시죠.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죠. 임종성 의원 조직총괄 부본부장 이재명 캠프에서 맡고 계시죠. 이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 의혹 불 꺼졌는데 반성의 자세, 뭐 진실된 모습 얘기하셨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권익위 조사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애초에 했던 얘기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저희가 본인 당 국민의힘이 세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표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12명 조사 결과가 나온 곳에 자체 조사로 6명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5명에 대한 부분만 제명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만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일이 불거졌을 때 2명은 즉각 제명되어서 지금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들이 적극 소명하겠다라는 것을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정확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공직자의 자세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향후에도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올해 초였습니다. 2월 정도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4급 이상의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하자라는 그 입법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건전한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없고요.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이런 논란은 국민들이 결코 바람직하게 봐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사후적인 이 논란들이 결코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른 부분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1대1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나머지 정치인들이든 고위공직자든 뭐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태의 변을 말씀하신 윤희숙 의원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신 지역구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부모님의 그 경자 유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거든요. 이런 일들이 향후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역대 사례를 찾아보니까 사퇴의 변을 밝히고 나서 사퇴를 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한나라당의 박세일 의원님이 세종시 이전 관련돼서 비례대표셨고요. 그분 한 분 처리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임기 중에 사퇴의 변을 2번이나 밝히신 분도 계셨어요. 결국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릴 것 진정성 같아서 있게 다가가는 것이 예. 무엇보다 정치인의 책임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책임과 자세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캠프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저희에게 국민 기만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뭐 공무원 백지 신탁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 캠프 내에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3분이 계신데 이분들을 뭐 내치거나 이런 방향성 없이 단순히 뭐 기만쇼다.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점, 이중잣대라는 점을 지적드린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두 분 모두 뭐 시각차가 첨예한데 일단 정리를 좀 하면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의원분들은 모두 각각 12명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그 의원 두 분은 제명을 해서 지금 현재 출당 조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10분은 당적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지금 한 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명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하고 나머지 5분에는 탈당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이 최고위 이 권고라는 게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인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구성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덧붙여서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의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출신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탈당 요구라는 처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윤리위상의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당 요구를 한 것이고, 이 탈당 요구에 대해서 만약에 이 대상 의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저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서 저희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보고 민주당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유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저께 송부된 내용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니지만은 공조직에서 이런 수준 낮은 의혹 제기를 입법부에다 들이댔다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날아들었다면은 입법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의원님의 조사 결과는 보면은 4줄입니다. 예. 4줄이고 4줄 안에도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네, 대변님, 이준석 대표 관련된 발언이라서 임 대변인께 먼저 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녹취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동일한 잣대라는 부분이거든요. 민주당과 동일한 잣대가 뭐 들이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지금 권익위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소명을 받아들인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64년에 지은 집을 개보수한 것을 가지고 지금 불법 거래 의혹이라고 권익위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위반이죠. 저희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해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권익위의 내용을 밝히기로 했으니까 민주당의 내용도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공정한 잣대로 된 것이면 권익위 차원의 조사 결과를 과연 입법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기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굉장한 유감을 표할 것이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어제 SNS 글에서 올렸듯이 민주당은 이 제안에 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충분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는지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권익위의 내용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6명이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익위가 어떤 잣대로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실제로 어제 발표 났을 때 12명이라고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 숫자가 생각보다 작지 않냐라는 국민 여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가 부자 정당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 권익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최근에 리더십 곤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본인은 당 대표입니다. 여전히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것이 전형적인 프레임의 전환이거든요. 이제 본인의 당에 이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자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약간 모면하기 위해서 정작 그 조사 당국인 권익위의 건의에 또 의문을 품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자세를 좀 바꾸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이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시고 있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무슨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 그렇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혹이 드니까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권익위의 내용을 한번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솔직하게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비판을 받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민주당도 함께 응해서 과연 권익위의 조사 잣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이 가지면 지점에서 이제 형평성 네, 지금 논란과 저희가 주제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이 좀 간략하게, 부분만 할게요. 네, 짧게 숫자에 대한 얘기를 늘 하니까 1대1까지 미시적인 부분까지 건드리자면 그 당시의 기준이 권익위 조사의 대상이 됐던 기준이 민주당은 174명, 예, 국민의힘은 103명. 근데 12명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비율로 따지면 사실 누가 더 작고 뭐 더 많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이렇게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법사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여러 주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애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전화통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협의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보세요.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기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은데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은 아마 박 장관은 이 의석이 있었으면 아마 그 장관은 거의 반 죽음을 초죽음을 만들었어요.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가정적인 내가 다음 회의 때 동영상 보여드릴게. 동영상 찾아 보여드릴게. 그래서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합격급 행동을 해달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변경되면서 지금부터 심사하는 법률안의 의사일정 항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대해서 유감이고요. 지금 차수 변경을 해서 오늘 법사위 추가로 하는 거는 25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일괄 상정해서 일괄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서 그냥 다수결 독재를 하라고 계속해서. 네,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대변인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국회법상 지금 오늘 새벽에 통과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바로 오늘 본회의에 붙일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연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수기 기간을 조금 더 둬야 되고 이 절차상의 문제로 본회의를 조금 더 다시 새로운 날짜를 잡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다시 한번 그 과정 속에 한 번 더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심도 깊은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게 캠프 측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그렇진 않고요. 아직까지 저희 캠프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유지해오는 것이 이재명 지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지하는 것은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늘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캠프 측에서는 현재 뭐 언론 단체라든지 각계에서는 또 이른바 언론의 비판적인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은 개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십니까?
그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네. 캠프 측 입장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문체위 통과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행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법사위에 통과를 된 걸 보면 그마저도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굉장히 약화시켜가지고 언론인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수준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만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 조응천 의원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민주당 빼고는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그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한번 알 수 있거든요. 20일 날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평생 야당만 할 거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이 법을 이용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또 오늘도 국경 없는 기자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단체들이 너희들이 정권 잡으면 이용해라 이런 발언은 송 대표가 직접 하진 않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그렇죠. 충분히 해석될 수 해석하신 거죠. 있는 거고 또 오늘 뭣도 모르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성명을 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의도가 머릿속에 담겨 있으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어떻게 임 보십니까? 대변인 말씀 중에 이 반대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당 민주당만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야권 그리고 뭐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단체 각기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고요. 어떤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 법이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보다 약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피해 구제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고 개인은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그 언론의 자세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 뭐 취재를 하다가 사실과 조금 다른 오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가짜 뉴스도 보도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힘든 경우를 겪은 적이 몇 번 사례가 우리가 아는 언론에 보도된 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김영애 전 배우의 그 황토팩 회사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목숨까지 끊는 그런 불상사가 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언론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을 입법화하자는 취지거든요.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언론계의 일부분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지금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제1위라고 국경 없는 언론에서 밝힌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신뢰도는 땅바닥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발표한 또 것이 있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이런 점에서 언론 스스로도 이런 구제법이 사실 생기면 전 자정 노력도 되고 오히려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만 우선되는 목소리들이 더 크게 과대표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고의중과실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의 피해 사례 저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인사님들 만날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뭐 특정 브랜드 신발을 고가의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고 방송하고 생태탕 보도를 했던 서울시 산하방송의 방송인 김모 씨. 그렇다면 이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이분 처벌 받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소명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언론이 처벌 아니라 가능하다는 억울하신 분이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소명하면 그럼 처벌 받습니까? 그쪽 보도한 언론이 처벌받게 하는 법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두 당 그리고 여러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기관들 단체들 사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본회의 절차 자체가 일단 그 관련 법 절차 때문에 좀 연기된 측면이 있지만 일단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법사위 통과한 안을 그래도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길 기본 방침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촛불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검찰개혁, 언론개혁,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성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신뢰도가 바닥인 부분에 대해서 왜 입법
수습하는 그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민심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책임이고,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 결단 있게 지금 일 처리를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주제를 또 마지막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선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데 가장 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훼손뿐만 아니라 지금 윤미향 의원에 속해 있었던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단체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면 이걸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처벌 수위도 굉장히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형사상의 조항과 봤을 때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또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런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 법이 적용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의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후원금 유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이용수 할머니 처벌받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 지적하시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 위안부 할머님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 더해서 관련 단체 명예까지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실을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저항이 들어가 있는 그 문제를 이 두 가지를 지금 핵심으로 네. 꼽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그 윤미향 의원이 아쉽게도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십니다. 해서 당론은 특별히 없고, 저는 네.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 이 지금 윤미향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독일에서 시작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역사 청산을 위해서 독일 형법 제 130조가 있지 않습니까? 나치 지배에 있었던 그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발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5.1법, 우리가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문제도 역사 왜곡에 관한 부분을 입법화하자라는 것에 지금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식민지 지배하에 여성 성노예 문제라든가 징용의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봐지거든요. 그것은 뭐 또 윤미향 의원이 소속했던, 그리고 자기가 대표했던 단체에서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법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이것이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대변인, 그런데 그 앞서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긴 한데 제가 그 공동 발의하신 분들의 명단을 좀 보니까 민주당 의원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가 되려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렇죠. 계셔야 되니까요.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차원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개별적으로 이런 의사지요. 차원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 훼손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자라는 데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단체에 대해서, 정의연이라는 단체의 어떤 비리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까지 폭로를 하는 것에까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60여 개 여성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지금 윤미향 이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거의 전 국민들이, 그리고 전 단체들이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간략하게, 어제 부산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그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에서. 캠프 입장은 지금 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가 캠프 입장으로 사실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네.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 네. 나오셨고, 저는 당협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좀 성급하게 이 결론을 내린 예비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 사례가 있었나 없었냐에 대한 법적 그 형평성에 맞는 고려가 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과 법의 혜택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안은 여론 재판이 더 많이 가해졌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가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 그 최근 발언인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래픽이 나갔는데 캠프 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부산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에 대해서 2013년에 총명하셨던 조국 서울대 교수님의 발언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과 손과 발을 묶어놓고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저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각 당의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